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멋진 신세계 13회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회차였습니다. 서리와 세계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잔인한 운명의 기로 앞에 놓였는데요. 특히 13회는 서리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함께 채문도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까지 등장하면서 최종회를 향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반면 서리가 운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가 청원대군을 살리고 나면 세계는 살 수 있지만 서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없다는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가 새드엔딩으로 끝날 리가 없잖아요. 전 청원대군의 일기장이 서리를 다시 세계 옆으로 보내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톱파보겠습니다. 특히 14회 예고편을 보면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의 시간이 아직 청원대군이 사약을 받기 전이고 서리가 안종의 후궁이 되기 전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조선에서의 시간도 거슬러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게 최종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3회 리뷰하고 14회 예고편을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서리는 어릴 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조선의 강단심과 영혼이 바뀌어 조선으로 갔다가 다시 사약을 먹고 현대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리는 오랜 혼란 끝에 자신이 강단심이 아니라 신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세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서리는 그동안 자신의 삶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졌었어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늘 상처받고 외로웠으며 행복보다는 버티는 시간이 더 많았죠. 하지만 세계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만큼은 벌이 아니라 상처럼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는데요. 평생 자신을 괴롭혀왔던 과거를 뒤로하고 처음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서리의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죠. 세계 역시 그런 서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곁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00년 해로를 꿈꾸는데요. 서리가 자신이 더 이상 강단심 빙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한 후 본격적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세계를 괴롭히는 고모들을 혼쭐내줄 때 드디어 서리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싶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서리 같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는데 말이죠. 근데 서리를 가두었던 그 친구가 자신의 드라마에 꽂아준 게 서리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과연 이 친구는 그냥 한 번의 악역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한편 서리는 이제는 잃을까봐 두려워 숨기기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서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더라고요. 손들어서 입을 안기라니 진짜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뻔했지 뭐예요. 한편 신설이는 차세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압박하는 채문도를 불러내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내가 알던 사람과 똑같다고,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도 끝내 책임지지 않았던 그 사람과 똑같다고, 그는 피 묻은 권자 위에 올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다가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했지만 역사는 그를 위대한 군주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며 선행도 돌아오고 업보도 반드시 돌아온다고 경고하며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참고 버티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서리가 조선으로 돌아가 청원대군을 살리고 나면 안종이 아니라 청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걸로 과거가 바뀌게 될까요? 한편 차세계 역시 채문도를 향한 반격에 나섭니다. 오태희와 손을 잡고 채문도의 비리와 사업 문제를 하나씩 드러내며 철옹성 같았던 채문도의 입지를 흔들기 시작하죠. 채문도가 평소에 즐겨 쓰던 거짓 뉴스로 언론 선동에서 멘탈 흔들기, 이 작전을 그대로 돌려준 세계, 역시 눈이라니까요. 특히 차달수 회장까지 채문도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채문도는 자신의 아들까지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는 차달수에게 숨기지 않고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서리와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는데요. 지금 풀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한편 장을 보고 돌아가던 세계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칼에 찔립니다. 이 일을 사주한 건 당연히 채문도겠죠. 채달수는 서준이를 데리고 가며 협박하고 리조트 일도 안 풀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화그냥 막그냥 세계를 칼로 찔러버린 건데요.
세계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지고 서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자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도무녀에 빙의한 금보살이 나타나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면 차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신설이가 조선으로 돌아가 대군을 구하는 것. 신설이를 사랑하는 남자는 죽게 된다는 운명을 끊어내면 현재의 차세계 역시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설이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재의 세상으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세계를 살릴 수는 있지만 세계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해졌고 평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이는 기꺼이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간 시점은 희빈이 된 이유가 아니라 나인 시절이었습니다. 즉 청원대군이 유배를 간 직후였죠. 안종과 대비는 성형각 소속인 설이를 유배지에 있는 청원대군에게 보내는데요. 이는 청원대군을 제거하기 위한 안종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안종은 청원대군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강단심의 손을 이용해 그를 죽이려 한 건데요. 설이가 매일 건네는 한약에 조금씩 독을 타서 먹이게 만들고 결국 청원대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번 그 비극을 경험했던 설이는 자신이 건네던 약 때문에 청원대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청원대군에게 절대 그 약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덕분에 청원대군은 독살의 운명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원대군이 살아남으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14의 예고에서는 늘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살았던 청원대군이 설이 앞에서 가면을 벗은 채 강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청원대군이 독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자 안종은 자객을 보냈고 자객이 쏜 화살이 청원대군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설이가 대신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설이는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던 운명을 끊어내고 사랑하는 남자를 제 손으로 구해내는데요. 자, 그렇다면 설이는 죽고 청원대군은 살았어요. 그러면 현대에 남아있는 청원대군의 일기장 내용이 변하겠죠? 사약을 먹고 죽었던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자기 대신 죽은 설이를 그리워하며 일기를 더 썼을 테니까요. 14의 예고를 보니 세계가 꿈에서 조선에서의 자신과 설이의 모습을 본 후 현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설이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박물관의 그 설이 그림 앞에 서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전 이때 세계가 청원대군이 남긴 일기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 담긴 설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청원대군의 염원이 신설이를 다시 현대로 돌아오게 할 것 같아요. 즉 청원대군의 일기장이 막판에 갑자기 등장한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서로를 만나게 해줄 마지막 열쇠인 거죠.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